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김난영 아나운서도 네. 14일에 재난 안전 문자 받았죠. 그럼요. 네. 주변에 동시에 막 여러 전화기에서 삐삐 경보음이 울리던데 알고 봤더니 이제 제주 서귀포 남서쪽 해상에서 발생한 지진 관련된 경보음이었죠. 네, 이번에 발생한 지진 규모가 4.9라고 하는데 네. 제주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서는 역대 가장 강력한 네. 규모였다고 합니다. 건물이 흔들릴 정도의 진동을 느낀 분들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전남과 부산 지역에도 이 여파가 감지됐다고 합니다. 인근에 계신 분들은 여진에 대비하면서 관련 정보를 계속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모두 아시겠지만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 일단 떨어지는 물건에 몸을 다치지 않게 머리를 보호하고 식탁 아래에 일단 몸을 숨기는 것이 좋고요. 그 이후 진동이 멈춘 후에 이동을 해야 안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한 달 후면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건데 지방의회가 어떤 권한을 갖게 되고 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알아봤습니다. 태백시가 인구 감소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LNG 발전소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발전소 유치를 위한 당위성 확보와 반대하는 주민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으로 보입니다. 강릉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질 않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내 감염과 가족 간 밀접 접촉으로 인한 산발적 감염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성에 처음으로 한옥을 테마로 한 리조트가 건설됩니다. 바다와 온천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곳인데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강원도 의회도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네, 의회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 권한을 의회가 직접 갖고 또 의정활동을 지원할 전문 인력이 배치되는 등 지방의회 권한이 강화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황다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도입이 핵심입니다. 강원도 의회와 18개 시군 의회가 의회 직원들에 대한 자체적인 인사권을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방의회 공무원은 집행부인 도지사나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이 임용했지만 내년부터는 각 지방의회 의장이 권한을 넘겨받습니다. 의회 소속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부터 보직관리와 교육훈련, 임면과 징계권까지 인사 전반을 관장하게 되는 겁니다. 의회 고유 기능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회 사무처 직원들 또한 전문성을 갖추게 되고 의원의 의정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도 배치합니다. 강원도 의회의 경우 규정되는 정책 전문 인력은 18명, 강원도 의회는 내년에 6명, 2023년 12명을 뽑아 조례제정과 행정사무감사 등 의원들의 정책을 보좌한다는 방침입니다. 사무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강원도 의회와 도내 각 시군의회 간 인사교류를 실시한다는 계획. 다만 공정한 인사검증 시스템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떠한 독단적인 인사가 되지 않도록 이게 제도를 만들지 않으면 굉장한 이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시민들의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스스로의 어떤 능력을 키우는 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강원도 의회는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맞춰 정비해야 하는 조례와 규칙 43건 중 16건을 처리한 데 이어 오는 2, 3월 회기에 나머지 조례와 규칙들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의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으로 지방의회 고유 기능인 집행부 견제 기능을 수행하고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황다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태백시가 내년 한국 남동발전이 추진하는 건설 입지 공모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감소를 막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대안으로 들고 나온 건데요. 네, 지역에서는 새로운 사업 유치로 지역이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일부 반대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백시가 유치하려는 LNG 천연가스 발전소는 설비 용량이 1000메가와트급입니다. 중형 원자력 발전소 1기에 해당하는 규모로 지난 2010년 영월에 건설된 840메가와트급 LNG 발전소보다 용량이 큽니다. 태백시는 한국남동발전이 내년에 추진하는 신규 LNG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 입지 공모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태백시가 2022년도 7월 예정인 한국남동발전의 LNG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 계획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단 하나의 목표는 지역 내의 일자리 창출과 급격한 인구 감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함입니다. 발전소 건설 사업비는 1조 3천억 원가량, 매년 정부로부터 지원금 등 200억 원 안팎의 세수가 생길 것이란 계산입니다. 또 직접 고용과 관련 기업 등 일자리 400개가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태백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백시는 지난달 한국남동발전의 공모 참여 의사를 밝히고 철암동, 황현동, 삼수동 세 곳을 대상지로 제시했습니다.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 동력을 잃어가던 지역에선 새로운 사업 추진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공사하는 과정에도 이제 인부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또 이제 원활하게 잘 뭐 지방에 지역에 원활하게 또 경기가 잘 돌아가겠죠. 그러나 일부에선 시가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없이 발전소 유치를 결정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가장 큰 거는 환경적인 문제고, 솔직히 다른 시도에서도 반대하는 거를 왜 동의도 없이 지네는 유치를 하겠다고 미리 답을 정해놓고. 태백시는 내년 상반기 한국남동발전의 입지 의향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태백 외에도 이미 LNG 천연가스 발전소 유치에 뛰어든 지자체는 전국 10여 곳. 결국 발전소를 유치하기 위한 당위성을 확보하고 반대 주민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신규 발전소 유치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검찰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범죄 전담 수사반을 꾸리고 단계별 특별 근무에 돌입했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 강원경찰청 등과 선거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는데요. 이들 기관은 금품 수수와 여론 조작, 불법 선거 개입 3대 범죄를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또 24시간 비상 연락 체계를 갖추고 사전 협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대선과 지방선거 공소시효 완성일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곽도영 강원도의회 의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원주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곽 의장은 15일 원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랜 정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주를 품격 높은 도시로 만들겠다며 출마를 공식화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곽 의장은 강원도의회 8대, 10대 의원에 당선됐으며 현재 강원도의회 후반기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지난 7월 발생한 수돗물 단수 사태의 피해 보상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보상금 규모는 신청 금액의 94%인 2억 3천만 원으로 1,113건의 보상 신청이 인정됐습니다. 춘천시는 이달 말 보상금 지급에 대한 정산과 결과 보고를 진행하고 단수 피해 보상 TF팀의 해산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자, 고성하면 김난영 아나운서는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저는 바다요. 드넓은 동해 바다. 네, 바다의 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고성에서 온천도 함께 즐길 수 있다고 하던데. 바다가 있는데 온천까지 있어요? 네. 처음 보는 조합인데요.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한옥 네. 리조트까지 들어선다고 하는데요. 관광객들의 발길이 앞으로 고성으로 좀 이어질 거라는 그렇네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곱게 뻗은 도로 끝에 숭례문을 형상화한 조형물이 나타납니다. 한옥으로 지어진 숙박시설들이 줄지어 들어서 있습니다. 오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고성 송지원 한옥마을 온천 개발 사업 조감도입니다. 지난 14일 강원도청에서 강원도, 고성군과 주식회사 2조가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리조트 조성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민간 자본 4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번 투자 협약에 따라 이곳 고성군 신평리 일대 24만 5천여 제곱미터,
축구장 32개 면적에 달하는 체류형 휴양 관광단지가 조성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관광산업의 침체기가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고성 온천 리조트 개발이 동해안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강원도와 고성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우리 관광이 한 차례 주저앉았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국내 관광으로 극복을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여러 가지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이 한옥 타운이 그중에 하나가 되겠고 그동안 6년 동안 준비해 왔기 때문에 모든 준비가 거의 끝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착공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사대문 안팎을 형상화한 한옥 호텔과 저잣거리가 리조트 개발 사업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기에 속초 IC 인근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고 바다와 온천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다는 것도 지자체와 개발업체가 내세우는 장점입니다. 사업 시행사는 하루 1,790톤의 온천 사용 신고를 완료했고 인허가를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잘 되어가지고 지역의 일자리라든가 강원도 일자리가 훨씬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휴양과 힐링을 위해서 우리 한옥 호텔을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성군은 온천을 자원으로 한 숙박시설 유치로 바다와 온천, 한옥까지 다양한 매력을 통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 경기에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강릉 지역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최근 외국인 노동자 5명이 확진됐고 지역 내 학생과 목욕탕 관련 등 지난 14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7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의료기관 내 감염과 가족 간 밀접 접촉으로 인한 산발적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것으로 강릉시는 분석했습니다. 강릉 지역에서는 최근 일주일 동안 14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15일 낮 12시 45분쯤 강릉시 교동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날 화재로 아파트 내부가 불에 탔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집주인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업하던 어선에서 60대 선원이 바다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 14일 저녁 8시 5분쯤 속초항 동쪽 약 43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9.7톤급 통발 어선에서 선원 1명이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선원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어선에는 선원 8명이 조업 중이었으며 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구군이 오는 24일까지 DMZ 경제순환센터에 입주할 지역 기업 5곳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창업한 지 3년이 안 된 중소기업으로 신청인 주소지가 양구군이면 가능합니다. 선정된 기업은 내년도 1월부터 입주를 시작해 1년간 DMZ 경제순환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양구군은 해당 기업에 회의실과 라운지 등의 공용 공간을 제공하고 지식재산권 획득, 홍보 마케팅 등 산업 육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해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이 내년 6월까지 연장됩니다. 동해시는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임대료를 50% 감면해왔습니다. 임대료 감면으로 지역 농업인들이 입은 혜택은 1억 2,5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양양군이 기존 양양 8경에 이어서 명소 2곳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명소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양양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과 최신 관광 동향을 반영한 양양 서핑로드입니다. 양양군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양양 10경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시대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진행한 강원 온라인 마케터 양성 사업을 통해 63명이 관련 교육을 수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과 원주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마케팅 교육과 온라인 스토어 운영 지원으로 소상공인 평균 매출이 18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